그것 때문에 지금 퀵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기본 대행료 2,700원, 2,900원 이런 퀵비용이 지금은 4,200원, 4,500원, 1.5배 오른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안에. 근데 그걸 붙인 게 뭐냐? 바로 하나요? 그럼요. 커피도 한 잔 안 드세요? 커피요? 네. 뭐 가면서 드시죠. 아, 예. 그냥 바로 해요? 네, 그럼요. 되게 신기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31살 강규현이고요.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배달 쪽으로 지금은 현재 이제 가맹점은 70개를 하고 있고 퀵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전주님들 마진폭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하다가 기존에는 이제 한 매장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한다고 했다면 지금은 한 매장에서 제대로 된 브랜드로 홀도 하고 배달 포장도 하고 밀키트도 판매하고 한 매장에서 이제 4가지를 할 수 있게끔 바꿔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커피 사올게요. 이게 긴장되네. 여긴가요? 네, 아직은 사실 뭐 정식적으로 오픈을 딱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직 공사나 이런 게 조금 미비한 건 있는데 일단 여기 월세가 좀 세서 일단 오픈을 먼저 했습니다. 일단 벌어야 되니까. 네, 그쵸.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가게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배달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가 8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199 떡밥짜글이라는 브랜드가 저희 한 8가지 브랜드에서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혼밥 쪽들도 많이 생기고 그동안 이제 배달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맛이나 이런 검증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홀매장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사장님 가게예요? 제 가게는 아니고요. 저기 점주님. 안녕하세요. 점주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요. 강남에서 1992 덮밥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는데 안 불편해요? 불편한 것보다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아서 항상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날 불편하다고요? 언제까지 나올 거냐고 맨날 물어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오픈 초기이다 보니까는 제가 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여기 점주님이 원래 저희 천안 점주님이셨어요. 천안이요? 네, 천안점. 거기서 이제 한 지금 1년 반 정도 하셔가지고 또 돈 열심히 모으셔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강남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점주님이 좀 더 큰 데서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를 다 해드리고 오셔서 정사하셔라 그러면은 네. 이제 이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사실 많이 쓰기로 했는데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있고 손님이 왔을 때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대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이 인테리어에서 저희 한국식 덮밥이니까 네, 그런 걸 좀 인테리어에 좀 풀어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돈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들어갔어요? 거의 2억 가까이? 2억? 아니 뭐 이제 집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메꿀라면 한참 걸리겠네요. 코로나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무권리에 나와서 이제 하게 됐어요. 여기가 원래 기존에는 또 권리금이 한 2, 3억 정도 형성되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그거 투자하더라도 회수 가능하겠다. 홀 장사를 좀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마지막 찬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또 배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조금 그냥 홀만 하는 곳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죠. 배달이 뭐 다들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마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어떤 구성을 짜야 점주님도 돈을 벌면서 다 같이 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홀까지 하게 됐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매장은 보시면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되고 음식이 나온 손님이 직접 픽업을 하고 홀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네. 그렇죠. 지금 사실 초기에만 이렇게 좀 길들이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홀 직원은 잠깐 나와서 치울 때 외에는 사실 꾸준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안에서 계셨다고. 예, 원래 천안에서 이제 배달 전문으로 매장을 하다가 네. 이번에 홀 매장을 오픈하게 됐어요. 홀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직 이제 대표님만 믿고 망하면 대표님 책임이다라는 또 우리. 망한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네. 이제 당연히 대표님과 함께라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천안에 있을 때는 잘 됐었나요? 이제 필드키즈 전국에서 손가락에 들 정도로 매출은 잘 나왔고요. 네. 매출 잘 나오다가 여기서 시작하시려니까 힘드시겠어요. 더 높이 올라가려면 뭐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해서 이제 1992 덮밥이 전국에 더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식당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대학교 때 이제 조기 취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전문대 출신이고 거기 이제 회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학력이 높거나 뭐 이런 분들이 진급을 훨씬 더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서 많은 회의감을 느꼈었고 3천만 원 정도 모은 돈으로 2015년도 7월에 군산에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첫 메뉴가 뭐였어요? 닭갈비요. 전수 창업 형태로 좀 돈을 들이고 해서 하게 됐었죠.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매장 이제 뭐 사장님에게 뭐 소스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장사를 하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전수를 제가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로 이제 좀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홈페이지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샵인샵 개념으로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한 매장 한 15평 정도 규모의 이제 배달 매장을 하나 얻어서 한 3-4가지 브랜드 점주님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재료들이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1992 덮밥짜그리 같은 경우가 사실 모든 브랜드에 쓰는 재료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뭐 찌개라든지 뭐 계란찜 이런 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고 사실 메인만 이렇게 좀 바뀌는 식으로 동선이 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브랜드를 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되게 뭔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뭐 프랜차이즈를 염두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닭갈비 장사를 하면서 특구 상권들에서 좀 장사를 좀 했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직영점을 이제 3개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로스를 없앨까, 어떻게 하면 이 동선들을 좀 겹치게 해서 일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원래는 제가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우리 인터넷 보면 맨날 뭐 이제 갑질, 뭐 폭리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제가 장사를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내가 대규모로 사서 여기서 한 2-3% 정도만 남기고 그럼 어차피 점주님이 사는 가격이나 내가 공부하는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그리고 장사하는 노하우나 이런 거를 다 알려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업만은 아니겠구나. 손님이 많네요. 이제 점심시간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는 배달들 좀 많이 점심에 먹으려고 배달 주문 많이 들어오고요. 아, 배달 따로 나가는 포장구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대표님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1992 덮밥장이란 브랜드 홀이 지금 서로 처음이니까는 서로 또 협의해 나가면서 같이 잡아가야 될 부분들 또 계속 디벨롭을 해야 되는 나가니까 뭐 한 달 정도는 제가 계속 붙어 있으면서 해드릴 거고. 2019년부터 배달하셨다고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배달 대행이 확 늘어나기 전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부터 제가 닭갈비집 장사를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7년도부터 배달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쭉 해오다가 이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매장을 만든 게 이제 2019년도였던 거죠. 어때요? 처음이랑 지금이랑 그 배달 수수료율도 달라졌을 거고. 예. 사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배달 장사하기가 훨씬 쉬웠어요. 이제 배달 플랫폼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많이 제약, 뭐 진입 장벽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노력하고 쌓이는 만큼 단골층이 있는 가게들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옛날처럼 뭐 단발성으로 하는 그런 가게들은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계속 쌓아놔야 우리 막 동네 상권 장사하듯이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배민원도 그렇고 쿠팡이츠도 그렇고 전부 그런 수수료 정책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액에 뭐 15%, 25%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퀵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기본 대행료 2,700원, 2,900원 이런 퀵 비용이 지금은 4,200원, 4,500원 1.5배 오른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안에. 근데 그걸 붙인 게 뭐냐? 이 수수료 정책. 그 수수료 정책 때문에 그 배민원이나 쿠팡이츠를 하시는 그분들이 이 퀵 대행 하시는 분들보다 더 금액 가져가는 금액이 크니까 이 기사님들이 다 거기로 유출이 되거든요. 이분들을 잡으려면 금액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퀵비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퀵 대행 사장님들이 뭐라고 한 건 아닌데 그분들은 가져가는 게 똑같아야 되니 그 추가되는 비용만큼 다 올리겠다. 그거는 이제
고스란히 자영업자님들 부담이 되는 거죠. 문제는 물가도 올라서 음식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이 대행료까지 손보기가 되게 민감한 거죠. 손님들은 그걸 아직 피부로 와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배달 매장이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기존에 꿀 빨고 있었으면 꿀은 빨기 힘들 거다. 70개의 매장들은 배달 전문인데 이제 약간의 보급형 느낌으로 한 15평 지금 뭐 하는 매장이라든지 그런 규모의 지금 컨셉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기존 점주님들은 그런 걸로 좀 대안을 강구하나갈 방법이고, 점주님들 중에도 이제 이 상황을 보고 괜찮으면 바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잘 되는 사장님들이랑 안 되는 사장님들이랑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뭐가 누락이 됐다. 예를 들면 뭐 10개 단체 주문이 들어갔는데 한 개가 누락이 됐어요. 그럼 어떤 사장님은 뭐 한 개만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뭐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10개를 자기가 직접 다시 가져가는 분도 있고, 굉장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 마인드적인 면에서는 한장 차이거든요. 잠깐 지금 당장에 이 손익만 계산하는 분들이 있고 추후를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큰 파이들. 사실 장사는 그 앞단에 손님들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 이게 나한테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런 것들이 이 마인드에 세팅이 돼 있어야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사실 막 배민에서 보면은 뭐 2만 건, 3만 건씩 되는 매장들이 뭐 맛이 이렇게 다 특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디테일들적인 거에서 보면은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서울에는 지금 사무실이 없고 네. 집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다. 네. 그러니까 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럴 자신이 있으면 최고예요 집이. 미팅은 여기 강남에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정리가 조금 안 돼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제 일하다가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 여기서 마사지 한번 딱 하고. 되게 자주 앉고 싶을 것 같은데? 처음엔 저도 자주 앉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주 안 앉게 돼요. 아 그래요? 귀찮거든요 사실. 뭘 많이 까드셨네. 여기서 이제 많이 좀 해가지고 너무 쉽단 얘기만 했네. 2편에 계속 너무 어색했다. 2편에 계속 하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어떤 작업하세요? 보시면 뭐 그냥 항상 뭐 지도 키고 이제 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카페도 막 가입된 데들이 전부 뭐 제조 뭐 이런 관련된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항상 보고 있고. 뭐 매출 얼마큼 나오냐? 저희 이제 본사 매출로 하면 뭐 한 월에 한 4억 정도 지금. 식영점 같은 경우가 한 매장당 보통 월에 한 6천 정도. 6천은 이게 2019년도부터 3년 내내 그냥 그 정도예요. 사실은 직영점들은 좀 지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맹점들은 뭐 안산 매장 같은 경우 뭐 월에 1억씩 파시는 분도 있고 보통 한 월에 한 6천 정도. 이 정도가 좀 잘하시는 분들 속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월에 한 3,500, 4천 정도가 저희 딱 그 평균 매출 정도일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오히려 인구가 적은 뭐 예를 들면 삼천포라든지 뭐 제천 뭐 그런 데가 오픈하자마자 100 정도가 나오고, 경쟁이 치열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오픈하자마자 절대 그렇게 안 나오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초기에 한두 달, 두세 달까지는 퀵비도 타 업체 대비 조금 낮게 하고 쿠폰도 해놓고 리뷰도 최대한 써주실 수 있게끔 뭐 그 안심번호 이런 걸로 오잖아요. 그럼 거기 문자로 배달이 출발할 때 뭐 이제 배달 출발했습니다. 뭐 10분 15분인데 도착을 뭐 맛있게 리뷰 부탁드립니다. 요 정도만 해도 리뷰를 원래 10개 중에 한두 개를 썼던 게 10개 중에 4, 5개로 바뀝니다. 해보면 알아요. 안 해서 문제인 거지 하면 바뀔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깃발을 많이 꽂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옛날 얘기고, 그 깃발에 쓸 비용을 쿠폰을 주거나 퀵비를 낮추거나 그렇게 하는 게 손님한테 가는 혜택이 더 큰 거니까. 프랜차이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2015년부터 그때 이제 홀 닭갈비 매장으로 했었던 거고, 알게 모르게 홍보 과정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젊은 청년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처럼 많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더군다나 시골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운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대박도 났고, 그때 잘 번 돈으로 과천에 경마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특수상권, 거기에 이제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첫 달에 그때 막 한 1,500만 원씩 적자 나고 막 그랬었어요. 많은 것들을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뭐 메뉴 개발이나 그런 것도 전부 다 거기서 많이 했었고, 근데 그 빚 다 까고 어쨌든 돈도 좀 모으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뭐 서류적인 거라든지, 왜냐면 아무래도 공기업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서류나 이런 디테일적인 걸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좀 많이 독학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그 기존에 있던 닭갈비집, 거기서는 이제 삼겹살이랑 그 닭갈비를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하면서도
매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 그런 거를 했었죠. 근데 배달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하루에 뭐 한 5건 계속 하다 보니 2019년도 되니까 이제 배달 매출이 홀 매출이 훨씬 능가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배달이 너무 잘 되니까 아 이거 배달 매장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배달 매장으로 이전을 해서 했는데 그냥 하루에 250만 원씩 계속 나오는 거 계속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또 4월에 또 이제 익산에다가 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오픈을 했는데 또 200, 250씩 그냥 무조건 나와요. 오. 3가지 브랜드로. 그래서 이건가 싶어 전주에 또 하나를 해요. 더 잘 돼. 오히려 250 막 300씩도 막 나오고 그래요. 오호. 쿠폰 뿌리는 날 막 350씩 나오고. 배달이 지금은 그거겠구나. 그 일하시던 여사님이 네. 아드님 좀 가맹점을 내주면 안 되겠냐. 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때도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네. 가맹사업을 해서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는 선에서 이분들한테 그에 준하는 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러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한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작게 좀 소스 공장을 하나 전주에 얻어서 그러면서 이제 가맹사업을 좀 시작하게 됐었죠. 여사님 아들분이 하시고 그 아드님의 삼촌 그 일하던 직원의 뭔 친한 형이 저기 안산에 오픈을 하고 그 안산이 또 대박이 나면서 점점 뭐 지인 소개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이제 좀 커졌던 것 같아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사실 이게 처음부터 막 엄청난 해썹 시설을 갖춰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 근데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게 뭐 확장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게 전부 다 고정 비용으로 발생하는 건데 절대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은 본사의 매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맹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전혀 그런 노하우도 없이 어쨌든 누군가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관여되는 건데 그런 책임감 없이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어쨌든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이거든요. 잘 되면 이제 점주님이 잘해서 된 거고 못 되면 프랜차이즈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점을 염두하고 했으면 좋겠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진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리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 음식의 퀄리티나 이런 걸 이렇게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자기 주장이 강하시거나 고집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막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들죠. 계속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면 사실 감정만 서로 상해질 수가 있고 그쵸. 그렇다고 우리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브랜드 바를 믿고 그냥 그것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도 그냥 일단 그렇구나. 프랜차이즈니까 알아서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유명한 교촌치킨도 폐업률이 10% 이상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좀 어렵더라고요. 프랜차이즈를 본인 장사가 잘 돼서 이제 가맹점 문의도 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바로 내가 직영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을 해야만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한 개 더 직영을 내서 하고 있어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조건. 근데 그것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식품 제조 허가를 내기 위해서 뭐 공장을 막 해가지고 많이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금 소스 공장은 사실 15평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허가나 하는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나중에 더 커졌을 때 네. 그때 이제 뭐 햇섭이라든지 네. 뭐 이런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곳으로 이전하는 거를 좀 권장드린다. 일단은 뭐 사무실이나 인력 처음부터 뭐 영업사원 뽑고 뭐 슈퍼바이저 막 뽑고 뭐 뽑고 하면 달달이 그냥 3천만 원, 4천만 원씩 나가는 건데 이 비용 감당이 안 돼서 10개, 15개까지 가기 전에 망하는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일 권장하는 거는 내가 돈이 많은 게 아니면 어디가 투자 받아서 하는 게 아니면 내가 다 할 줄 알면 내가 최소 3명먹은 해낼 수는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직원이 필요 없어요. 사무실도 저는 처음에는 권장을 드리지 않는데 저 지금 가면 실직이지만 서울에 사무실 없어요. 카페에서 미팅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장비 탓하지 말아라. 식품 제조업 하려면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공장을 따로 안 얻고 OEM으로도 가능해요? 가능하죠. OEM 공장과 나랑의 계약서, 그 OEM 그 유통업 이런 걸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되게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OEM을 하는데도 유통 전문 판매원의 허가를 안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요? 몰라서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해놓는 게 좋을 것이다. 물론 어떤 프랜차이즈는 뭐 우리는 축산물 원물 유통 안 하는데 이러면은 뭐 상관없지만. 근데 배달 창업이니까 네. 배달 상권이 겹치는 쪽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가 그 철칙으로 생각하는 게 상권 보호라고 하죠. 가맹문에 오면 주소 물어보고 겹치면 바로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욕심이 나거든요. 좀 애매한 데들에서 그거는 진짜 과감하게 욕심을 포기해야 된다. 그게 또 프랜차이즈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 오늘 좀 촬영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또 이런 촬영 되게 엄청 오랜만에 해봤던 것 같은데 네. 카메라가 되게 크고 해서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웠었는데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요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이고 뭐 물론 저도 힘들긴 하지만은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서 영업 시간 제한도 풀릴 것 같고 희망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